6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1시간째 아직 비가 제대로 그치지 않는 듯해서 이 카페 이마트 스타벅스 매장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하늘은 먹구름이 좀 끼어 있고요. 일기예보는 정확했군요. 비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생각하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 같군요. 지금 갔었어야 했는데 잠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장부 파켓북에다가 적어 놓았던 것들 가지고 사실 오늘 오후 일정을 잠시 정리한 후에 안 그래도 여기 마트에서 산 물건들 집에 숙소에 좀 가져다 놓고 그리고 또 요기를 한 후에 카페 한 군데에 들어가서 안 그래도 얘기 못한 어제 하루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녹화하면서 정리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비 와서 여기 이렇게 갇힌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마트고요. 6월 22일 숙소 해프닝까지는 녹화가 되었으니 그 다음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또다시 하염없이 내리기 시작하는군요. 안 나가길 잘했습니다. 비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비를 피해서 잠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숙소 부분은 현재 소강 상태고요. 숙소의 에어비앤비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예약을 했고 좀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계약이 완결되었고 오는 게 확정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묵어야 할 제 방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나흘 후에 나가달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협박 수준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위협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일단 그대로 머무는 것으로 또 옆에 다락방 같은 곳으로 가라고 하더만 또 거기에 에어컨 설치해준다 하더만 5만가지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버틸 생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다시 와서 어쩌고저쩌고 아마 내용은 결론은 아무래도 돈이겠죠. 너무 싸게 이야기한 부분 중에 너무 싸게 제가 여기 렌트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더 비싸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아쉽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안 되면은 다시 녹화 각하고 돈을 좀 더 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 100만 동 정도 한 6, 7만 원 정도 선에서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 나라에서는요. 한번 쇼부를 쳐볼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와서 숙소가 어떠니 누가 오느니 자리가 어떠니 가격이 싸니 말이 다시 나오면은 그렇게 그나저나 여기 밑에 다 오토바이 주차장이었군요. 베트남의 오토바이 위용입니다. 이마트 주차장이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 2층 스타벅스 매장이고요.
자, anyway, 어제 이야기 한번 썰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6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쯤에 나갔습니다. 시티 체크카드, 글로벌 월렛 체크카드 이미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을 현금 인출 하나도 물론 2년, 3년 전에 왔다가 남겨놓은 한 20만 동 좀 넘게 200만 동 조금 넘게 한 10만 원 좀 넘는 돈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것으로 그저께 들어오는 것 하며 또 먹는 음식 하며 해결했고요. 자,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기에 물론 달러로 한 1000달러 정도 100만원 정도 가져온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카드로 돈 못 찾고 할 때는 그걸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서 체크카드 2개 가져왔는데 어제는 첫 번째 그게 빵꾸가 났더랬어요. 그랩바이크 예약을 해서 1군에 그게 인민청사 있는 넓은 광장, 호치민 광장 앞에 있는 그 근처로 갔더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옆쪽 상업지구, 금융 상업지구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시티은행 그 건물 안에 있는 시티 ATM 기계로 갔었는데 실패했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일단 뭐 복잡하게 있었던 과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 블로그 올린 것 하며 오만 것 다 찾아봤는데 다 먹통이 되고 해결이 안 됐어요. 심지어 한국이든 국제 서비스 센터든 전화하는 것조차도 잘 해결이 안 되었어. 아무튼 그랩바이크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4만 동 들었고요. 2,000원 좀 넘죠. 2,000원 정도.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실패하고 한 1km 지점 지난 곳에 있는 그 상업지구 제일 호치민 광장을 끼고 시티은행 호치민 지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데고요. 거기에 ATM 기계가 6개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거기서도 실패했습니다. 다 안 되더라고요. 거기 직원분까지 나와서 살펴보아주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허무한 마음에 거기 그 카드 가지고 근처에 있는 다른 5만 대 다 해보았는데 뭐 에그리 뱅크하고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에서는 거기서 뭐 물건 사는 거 밥 먹는 거 다 포기하고 다시 그랩바이크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44,000동 2,200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숙소 와서 카드 체인지 시티 체크카드 넣어놓고 하나 비바 체크카드 가져온 거 거기도 돈이 제법 더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 이마트 고밥 이마트에 있는 ATM 기계에 신한은행 ATM 기계 또 현지은행 ATM 기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 은행 가지고 왔는데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먼저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현금줄은 다 막히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깜찍하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자 그래도 조금 신뢰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현지 제일 신뢰가 있는 에그리 뱅크 아마 에그리컬처 뱅크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농업은행 우리나라 좀 농협일까요? 거기 샀는데 제가 있는 이곳에서 에그리 뱅크까지는 거리가 자그마치 1.2km 정도 되었습니다. 가는데 한 20분은 좋게 걸렸고요. 거기다 가는 것도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근처에 다른 은행들은 제법 있는데 에그리 뱅크는 근처에 없었던지 완전 골목으로 해서 낮에 가는데도 조금 움찔하고 좀 위축되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유곡절 끝에 긴 틀 곤두세우고 긴작바짝하고 도착한 에그리 뱅크 그리고 그 정문에 있는 ATM 기계 앞에서 시도를 했는데 되었고요. 300만
300만 동이 맥시멈이라서 15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 나중에 이제 앱에 들어가서 가나은행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17만 8천 18만 원 돈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아무튼 17만 원 넘는다 생각하고 300만 동씩 4회 1200만 동, 저는 60만 원이라 생각했는데 70만 원이 되는 돈이더라고요. 인출했고요. 수수료는 각 회당 22,000동, 예전 환율로는 1,100원씩 해서 4번 88,000동 4,400원, 네, 4, 5천원 정도 4번 해서 70만원 뽑는데 4, 5천원 들었으면 아주 괜찮은 편이죠. 게다가 하나 비바 체크카드는 다른 수수료, 현지 수수료를 자기들이 안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여기 이제 ATM 뽑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24일 금요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좀 정리하고 밥 먹 씻고 뭐 좀 정리하고 나서는 그거부터 시도했더랬어요.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시티 은행 앱에 들어가서 고객 상담, 실시간 상담을 연결했는데 용케되었어요. 그리고 상담원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확인했더니 제가 비밀번호 설정이 안 돼 있었대요. 말이 안 되는 게 좀 시티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사용했을 뿐더러 지금 여기 온다고 일부러 카드 재발급 받아서 현지 제가 거주하는 로컬에 있는 거기 시티은행 ATM에서 돈도 뽑아보고 또 그 와중에 직원들하고 다 물어도 보고 했는데 거기서는 일절 해외에서 뽑으려면은 별도의 해외 비밀번호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상담원님은 오늘 이제 챗 상담원님은 그게 제가 안 돼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거 하려면은 본인 인정해야 하잖아요. 본인 인정하는 게 SNS 문자로 인정하든지 아니면은 ARS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받는 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SNS도 사실은 될까 안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가져온 유심 여기다 새로 꽂아서 원래는 놓았었거든요. 제가 로밍을 안 해왔고 현지 돈 주고 산 현지 베트남 유심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제가 쓰던 유심은 요금 폭탄이 겁이 나서 뽑아놓았더랬는데 일단 문자 받는 건 또 공짜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다시 꽂아가지고 가동시켜 봤더니 문자는 잘 와요. 엄청 잘 와요. 심지어 어제 실패했었던 현금 인출 실패 기록 21번도 다 왔더라고요.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 실패 이래서요. 끔찍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본인 인증까지 잘 마치고 일단 비밀번호 등록은 했고요. 비밀번호는 4자리고요. 비밀번호 4자리고 뒤에는 00 붙입니다. 하나 비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한국에서 쓰던 비밀번호 4자리고요. 거기다 00 붙이면은 작동합니다. 시티뱅크도 제가 상담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똑같다 하더라고요. 실제 비밀번호 설정은 4자리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6자리 비밀번호 핀코드 넘버 6 디지트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00 붙여 넣어야 됩니다. 일단 그거 시도해서 이제 다시 수수료 최저로 해서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돈을 시티은행에서 넣어놓은 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돈도 일단 어제는 행복했습니다. 자그마치 1200만 동 70만 원이 넘는 돈을 뽑았으니까요. 이 정도면은 두 달 사는데 최소한 2달 사는데 가능은 하겠다. 또 돈 일단 더 뽑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가능성이 보였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은 어중간한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식사를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멋진 곳을 하나 찾았어요. 사실 오늘도 가서 먹었는데 어제는 스테이크 K였나 어쨌든 정식 스테이크 집, 로컬 스테이크 집인데요. 조촐했어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일 메인 디쉬인데 18만 동 받았어요. 정식 스테이크 이렇게 제가 이제 썰어서 먹는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뭐 돈 많은 돈인데 만원 주고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스테이크를 정식으로 먹겠어요. 명칭 US 립아이 스테이크였습니다. 사실 오늘도 가서 거기 가서 찹스틱으로 된 베트남 소고기 사실은 먹고 나서 여기 좀 찝찝했었어요. 여기 와서 베트남 소고기가 더 나은데 왜 내가 굳이 미국 소고기를 먹었을까? 라는 그런 나의 멍청함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었고요. 아무튼 어제는 그렇게 좀 메인 디시 좀 비싼 거 그 식당에서 제법 값이 나가는 걸 먹었고 오늘 아침 겸 점심은 똑같이 거기 가서 먹었는데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정말 맛있게 가성비 최상으로 먹고 왔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나서는 저녁 6시경에 밥 마실 나갔고요. 잠시 바람 쐬러 갔다 돈 좀 쓰고 왔고요. 그랩은 여기서 가는 길이 뭐 지난번에 있던 동네 근처였었거든요. 가는데 26,000동 1,300원, 타고 올 때 21,000동 1,050원 정도. 올 때는 한 2시간 있다가 왔는데 소나기 엄청 내려서 그랩 기사님께서 우비를 주시고 그거 현지인 우비도 입어보고 왔어요. 3km를 질주해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앞에 와서 그저께 밤에 오던 날 밤에 먹었던 쌀국수 25,000동짜리 하나 더 먹고 배 든든하게 채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250원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숙소 앞 다코야끼 7개 25,000원짜리 25,000동짜리 역시 1,250원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11시쯤에 밥 마실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저께 밤에 거기 달랏에서 먹던 여기 베트남 부침개 아주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부침개 만든 정말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집이 있어서 그거 먹으러 아랫게 갔었는데 거기 직원분이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가볼까 했는데 어제는 밤에 갔더니 비가 와서 그런지 나오시질 않았었습니다. 원래 거기는 라이스 페이퍼로 그 전 부침개 만드는 그 팀하고 또 저를 좋아해 주시던 그 음료수 가판대 사장님하고 같이 한 세트로 움직였는데 어제도 역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두 분 다 안 나오고 그냥 휑하니 공간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늘 오가는 길에 사람들이 박짝박짝하고 많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두 곳 중에 조금 더 가성비가 높은 곳으로 가서 거기는 현지식 스테이크 집이었어요. 아주 독특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35,000동 1,750원 1,750원에 쇠고기 이렇게 그릴로 구워서 주는 곳에 가서 정말 맛있게 또 밤에 먹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는 또 맥주 한 캔하고 다코야끼 가져왔던 거 먹으면서 밤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이죠. 아침에 8시 40분에 기상해서 오늘 폭우 기상예보 우기 기간에 있다 하더니만 아주 딱딱 잘 맞춰내네요. 우산을 갖고 나갈까 말까 아까 비가 안 오길래 안 갖고 왔는데 후회 막급입니다.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시티카드 해결했고요. 앱 고객 상담은 실시간 상담으로 상담 채팅으로 문제 해결했습니다. 해외 비번 시티카드는 해외 비번 등록 절차 있고요. 왜 그런 얘기를 전에 안 하셨을까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본인 폰 SNS 수신 인정 필요했고 그게 다행히 가능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고요. 비번은 제가 지정한 4자리 비번의 현지 ATM에서는 00번호 덧붙여서 6자리 만들어서 입력합니다. 오전 내내 밀린 영상 유튜브 업로드했고요. 또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는 좋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첩에다가 장부
장도 수첩에다가 친구가 선물해준 수첩에다가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좀 그치면은 정리하고 가야 될 텐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카페 또 창가에 좋은 자리도 하나 잡아서 호치민 고밥곤 도로 지나가는 거 구경도 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또 이마트 주차장, 베트남 이마트 주차장도 재밌게 구경하고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의 몬순 시절 시기 비 오는 것도 구경하고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앞서 이 앞 영상에서 찍은 것처럼 이마트 물건 본 매장은 사실 물건을 사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일정에 있는 거기 이제 진입로에 있는 곳들 또 바깥 비 오는 풍경 그리고 2층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들 좀 찍어 보았는데 나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 오는 시간에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구경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은 또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은 갑니다.